안녕하세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미연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정준한 중사는 마치 그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미연이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중사님? 그녀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제야 준환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그는 첫 마디부터 반말이었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준환이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놀이동산인 줄 아세요? 선글라스는 뭡니까? 여기가 클럽인가요? 미연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다른 분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미연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유진석 일병을 만나러 왔습니다. 준환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또 한 번 비웃었습니다. 아, 그 녀석이네. 뭐예요? 가족이에요? 아니요, 그 아버지의 지인입니다. 지인? 동네 아줌마가 갑자기 와서 면회하겠다고? 그 순간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면회를 온 미연은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미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군 생활이 만든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하늘에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박미연 준장이 아니라 그냥 미연이 되자. 옷장을 열자 한쪽에는 별이 빛나는 군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최 여성 원스타 사단장이 된 지 3년.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권위를 벗어두고 싶었어요.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군인이 아닌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 모습이었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부대에서 누군가 알아볼까 봐서였어요. 가방을 챙기며 2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침투 상황. 비가 쏟아지던 어둠 속에서 유재호 중사가 자신을 몸으로 감싸며 외쳤던 그 순간. 소대장님, 해가 지켜드릴게요.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재호는 미연을 보호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미연은 재호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재호 씨,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당신이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원사로 전역했고 지금은 아들 진석이 군 복무 중이었어요. 어젯밤 재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미안한데 우리 진석이가 군 생활을 너무 힘들어해.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재호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늠름하던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말해줘, 재호 씨. 진석이가 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처음엔 단순한 적응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있어. 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군 생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너의 말은 들을 것 같아서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볼게. 차를 몰고 부대로 향하는 길, 미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관할하는 제3군단 예하 부대 중 하나였지만 오늘은 상급자가 아닌 옛 전우의 친구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부대 정문이 보이자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모든 경비병이 경례를 올리며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한 명의 민간인 면회객일 뿐이었어요. 순간 낯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평범한 면회객처럼 행동하면 되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 어색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면회실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나는 박미연 준장이 아니야. 그냥 제호중사의 동료이자 한 청년에게 조언해주러 온 선배일 뿐이야. 하지만 몇 시간 후 이 선글라스와 마스크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연의 운명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면회실 안은 오후 2시임에도 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그 너머로 20여 개의 테이블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은 부모님들과 단정한 옷차림의 연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미연이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후드티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에 선글라스까지 쓴 모습이 확실히 눈에 띄었거든요.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미연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면회실에 가득한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며 미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진석이를 만나게 되겠구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오늘 이 면회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뭔가 큰일의 시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면회실 안내 데스크 앞에 서자 미연의 시선이 데스크에 앉아있는 중사에게 향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준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꽉 담은 입술에서 어딘가 오만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미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준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딸각딸각 들릴 뿐이었죠. 마치 미연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무시했어요. 10초, 20초. 시간이 흐르는데요. 준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다른 면회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연의 귀에 작게 들려오는 말들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옷차림 좀 봐. 여기가 어딘데.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무시는 처음이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중사님? 그제야 준환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 시선이 마치 미연을 품평하는 것 같아서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뭐예요? 첫마디부터 반말이었습니다. 미연은 깜짝 놀랐지만 참고 정중하게 답했어요. 면회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가 놀이동산인 줄 아세요? 아니면 동네 카페인가? 준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어요. 미연의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군부대 면회실인 걸 알고 왔습니다. 면회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환이 비웃었습니다. 절차 이전에 일단 옷부터 제대로 입고 오세요. 여기 어딘지 알고 온 게 맞아요? 미연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캐주얼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모욕을 들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옷차림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냐고요? 준환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미연의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여기는 대한민국 국군 부대예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후드티에 청바지, 운동화 신고 와서 면회하겠다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해, 맞아. 옷차림이 너무 대충이야. 중사님 말이 맞네. 준하는 주변의 반응을 즐기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봐요, 다른 분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선글라스는 뭐예요? 여기가 클럽인가요? 미연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박미연 준장이 아니라 그냥 유재호의 지인으로 온 것이니 참아야 했습니다. 선글라스는 벗겠습니다. 그러면 면회가 가능한가요? 미연이 선글라스를 벗어 가방에 넣자 준환이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례하다고 느껴졌지만 미연은 참았어요. 누구 면회요? 유진석 일병입니다. 준환이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유진석. 아, 그 녀석이네. 그런데 아줌마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아니요, 아버지의 지인입니다. 지인? 무슨 지인이요? 동네 아줌마가 갑자기 와서 면회하겠다고. 미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점점 커져갔지만 꾹 참았어요. 아이가 군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해주려고 왔습니다. 상담? 준환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져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심지어 멀리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고개를 돌려 무슨 일인지 보려고 했죠. 아줌마, 여기 군부대예요. 동네 상담소 아니고요. 여자가 뭘 안다고 군인한테 상담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연의 얼굴이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재호와의 약속, 그리고 진석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험? 준환이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무슨 경험이요? 혹시 예비군 훈련 받아본 게 전부예요? 아니면 군대 드라마 많이 봐서 전문가 된 줄 아는 건가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연은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봐요, 다들 제 말에 동의하잖아요. 아줌마, 군대가 뭔지 알기나 해요? 이건 남자들의 세계예요. 여자가 와서 무슨 조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입술을 깨물어 참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움? 준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가 일어서자 미연을 내려다보는 형국이 되었어요.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줌마가 유진석한테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격려와 조언을? 격려. 준환이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군대가 유치원인 줄 아세요? 힘내, 할 수 있어, 이런 말 해주면 군인이 되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미연의 가슴이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진석을 만나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면회실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삑! 삑! 뭐야 이게? 준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면회실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 부대 비상. 창고동에서 화재 발생. 가까운 위치의 근무자들은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하라. 반복합니다. 창고동에서 화재 발생. 순간 면회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혼란 속에서 미연의 시선이 창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50m쯤 떨어진 창고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준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중사 정준환입니다. 네, 지금 당장요? 하지만 면회실은 미연의 몸에서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군인의 본능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면회실 앞쪽으로 나아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일단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힘과 확신에 사람들이 잠시 멈춰 미연을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그녀를 무시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재는 이 건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대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모두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준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연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지휘관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뭐하는? 준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연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부대 배치도를 재빨리 살펴본 후 면회실 비상구 위치를 확인했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 위치를 기억해 두세요. 저쪽과 저쪽입니다. 미연이 양손으로 출구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창밖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 보였습니다. 연기가 더 짙어지고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군부대에는 자체 소방시설이 있는데 왜 아직 진화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걸까요? 준하는 여전히 전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요. 미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중사님, 창고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나요? 미연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준환이 전화를 끊고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줌마가 그걸 왜 알아요? 지금 상황이. 거기에 위험물이 있나요? 탄약? 연료? 미연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준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탄약고와 가까워요. 미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군사훈련 매뉴얼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면회객들은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미연이 외쳤습니다. 화재가 확산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질서를 유지하고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순순히 미연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에서 묻어나는 권위와 확신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거예요. 준하는 점점 더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당직 간부들이 모두 창고로 갔어요. 여기 누가 책임지라는 거죠? 미연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죠, 중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면회실 안전은 당신 책임 아닌가요? 준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명백히 상황 대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손이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밖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꽝! 건물이 흔들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창문 너머로 더 큰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탄약고에 불이 붙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재빨리 앞으로 나섰어요. 중사님, 지금 당장 면회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본부에 상황 보고는 했나요? 준환이 멍하니 서 있자 미연은 과감하게 그의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문가처럼 무전기를 조작하는 모습에 준환의 눈이 커졌어요. 본부 여기는 면회실. 창고동 화재 상황 심각. 탄약고 폭발 가능성 있음. 면회객 긴급 대피 필요 응답 바람 끝. 미연의 군사용어 사용과 무전 방식이 완벽했습니다. 준하는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면회실 여기는 본부. 메시지 수신함 즉시 대피 시작하세요. 소방팀 5분 내 도착 예정 끝. 미연은 지체 없이 행동했습니다. 모든 면회객은 줄을 서서 저를 따라오세요. 아이들과 노약자를 먼저 내보내세요. 그녀의 지시에 사람들이 놀랍도록 질서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훈련된 군인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통하는 수연의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대피가 시작되자 미연은 준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건물 구조도가 어디 있나요? 혹시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준환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벽에요. 미연은 구조도를 재빨리 확인하고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20년간의 군 경험이 이런 비상 상황에서 빛을 발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대피한 후 미연은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면회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인다웠고 위험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면회실을 나서는 순간 한 무리의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 중 앞에 선 사람은 김지훈 연대장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상황 보고해. 김지훈이 준환에게 명령했습니다. 준환이 더듬거리며 대답하려는 순간 미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면회객 전원 대피 완료했습니다. 현재 탄약고 인근 화재로 추가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소방팀 도착 예정이나 탄약고 냉각 작업이 시급합니다. 미연의 전문적인 보고에 김지훈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미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당신은? 미연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제2사단 박미연 준장입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준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지훈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즉시 경례를 붙였어요. 사단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죄송합니다. 그 순간 미연은 준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공포와 충격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아줌마라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자신의 최고 상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화재는 생각보다 빨리 진압되었습니다. 다행히 탄약고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온 부대가 한바탕 소동을 겪었어요. 미연은 김지훈의 안내로 연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연대장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김지훈의 화려한 경력을 보여주는 상장들과 임명장이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김지훈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연은 김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연대장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시나요? 김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혹시 유진석 일병 때문에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군 생활 적응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대장님께서는 유진석 일병의 상황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김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았어요. 유진석 일병을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김지훈은 즉시 전화를 들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진석 일병을 당장 연대장실로 데려오게. 최대한 조용히. 10분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유진석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대장실에 불려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듯했어요. 진석은 연대장에게 경례를 올린 후 미연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여성이 연대장실에 있는 것이 낯설었던 거죠. 유진석 일병 이분은 제2사단 박미연 사단장님이셔. 너의 아버지 유재호 원사의 옛 전우시고 오늘 너를 만나러 오신 분이야. 김지훈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미연에게 거수 경례를 했어요.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미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괜찮아, 진석아, 앉으렴.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야. 편하게 이야기하자. 진석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미연은 그런 민석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석아,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 대해
걱정하고 계셔. 군 생활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 미연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적응하는 중입니다. 미연은 진석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진석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여기서 한 이야기는 이 방에서만 남을 거야. 너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니? 진석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지만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미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대에서 이상한 일을 봤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훈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어떤 이상한 일? 미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석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군수품이 정기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정준한 중사와 몇몇 간부들이 밤에 몰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미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군수품 횡령은 심각한 범죄였어요. 그걸 본 사람이 너뿐이니? 미연이 물었습니다. 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 함께 본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신고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다쳤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고 했지만 모두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김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그래서 너도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거구나. 미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아버지처럼 용감하지 못해서. 그런데 정중사가 계속 저를 괴롭히고 훈련 때마다 특별히 더 힘들게 했어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진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진석아, 넌 절대 비겁하지 않아. 오히려 정말 용감한 아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진석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럼 너의 아버지도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미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김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떠올랐어요. 사단장님, 즉시 특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제 부대에서 일어났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연대장님. 하지만 조용히 진행해야 해요.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준환과 그의 동조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한참 후 문이 열리고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연대장님, 정준한 중사의 사물함을 수색했습니다. 헌병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횡령한 군수품 목록과 민간인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헌병대장에게 쏠렸습니다. 정준한 중사는 과거 여성상관 아래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전 중 지시를 어겨 그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 군인들, 특히 여성 상관에 대한 심각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환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또한 부대 내 여러 여성 군인들이 정준환 중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참모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그녀는 진석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석아,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진석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단장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미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방문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4월의 어느 날, 미연은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회의실 안에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박미연 준장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2사단 특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연의 가슴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날 우연히 목격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총 8명의 간부가 군수품 횡령에 관여했으며 2년간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신고하려던 병사가 폭행을 당했고 사고로 위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대 내 여성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과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진석과 같은 부대의 여군 중사 2명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준한 중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군사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박 준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차별과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미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준장님께서 직접 TF팀을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미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꿈꿔왔던 변화의 기회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장관님. 그날 저녁 미연은 재호와 진석을 만났습니다. 한강변 카페에서 셋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진석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병사들도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여군 선배들도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해요. 미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기뻤어요. 진석아, 넌 정말 용감했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넌 이미 훌륭한 군인이 된 거야. 진석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재호가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처음에는 말씀드리지 못해서.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 내가 더 일찍 내 고민을 알아챘어야 했어. 그리고 미연아,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그녀를 구해준 재호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3개월 후 박미연 가이드라인이 전군에 시행되었습니다. 군 내 차별 신고 한라인 설치,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여성 군인 인권 보장 부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미연은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군대가 너무 약해진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미연은 그런 비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느 날 미연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정준환이었어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준장님께. 저는 지금 군교도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특히 여성 군인들에게 저지른 차별과 모욕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과거 여성 상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제 생각은 그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1년 후 미연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취임식 날 청중석에는 재호와 진석 그리고 미연의 가이드라인 덕분에 용기를 내어 발언한 수많은 여성 군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미연이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특히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한 젊은 병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진석 병장 일어나 볼까요? 청중석에서 진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병장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모든 동료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미연의 말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무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성 군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면회실은 밝고 친절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면회실 벽에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의 비가 내리던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재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아직 바꿔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용기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